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해놓고 나중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고른 거예요. 처음에도 사교육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빠의 무관심이다. 엄마가 그냥 자기 방식대로 끌고 나가라, 흔들리지 말고. 네,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아직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 때도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육아도 그렇고 교육도 그런데 네. 아빠 효과라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쓴 건데 네. 아빠가 지금 애를 많이 보고 계신데 그게 뭐 나한테도 좋고 가족한테도 좋고 하지만 애한테도 좋은 게 있거든요. 연구 결과가 또 생겨서 아이한테 뭐 사회성도 좋고 지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엄마보다 아빠가 잘난 게 아니라 네.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도 경험하고 아빠도 경험한다는 그거예요. 아, 부부가 달라요. 네. 부부가 비슷하세요? 다르죠. 다르죠. 네. 부부는 원래 달라요. 왜냐면 내가 무의식적으로는 결혼할 때쯤 되면은 나랑 다른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풍성한 거를 전해줄 수 있거든요. 그죠. 서로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해놓고 나중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고른 거예요. 근데 그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네. 어렸을 때 육아도 엄마 스타일과 아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엄마는 좀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흔하게는 좀 싸서 키우기도 하고 네. 보호를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아빠는 많이 풀어 키우기도 하고 네. 좀 과격하게 키우기도 하고 네. 그러면 뭐가 맞냐?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한쪽으로 안 쏠려요. 그래서 균형 있게 아빠가 전해주는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네. 생활 패턴이나 네. 이런 것들도 전해주고 엄마의 그런 섬세함이나 이런 것도 전해주면 아이가 그런 양면을 경험했기 때문에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빠 효과에 중요한 제일 연구 많이 된 게 사회성이 좋다. 그게 이제 대인관계를 할 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이런 걸 다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한쪽만 키운 것보다는. 네. 그게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육이 먼저냐 성격이 먼저냐. 아빠는 성격이 먼저라고 그러고요. 엄마는 네. 교육이 먼저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근데 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엄마만 아이를 이제 아빠의 무관심을 힘입어 한쪽으로 이제 몰고 간다. 네. 엄마들끼리 커뮤니티에서 계속 학원 다 하고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은 뭐 성적은 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저가 대치동에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이런 과도한 학업 때문에 이미 지쳐서 오히려 자기가 할 역량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버텨서 네. 대학을 잘 갔다 끝이 아니에요. 음. 그때 뒤늦게 사춘기가 찾아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대학 잘 가놓고 갑자기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해요. 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내 인생이 아니었어. 그 스카이캐슬에서 주인공이 그랬거든요. 서울대 의대 간 다음에 자퇴한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내 삶을 살겠어. 네. 이런 식으로. 사춘기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근데 20대 때 와도 사실 다행인데 네. 그게 이제 30대 때 막 40대 때 오기도 해요. 결혼 다 한 다음에 네. 이 지금까지 나의 삶은 직업도 그렇고 나의 이 가족 뭐 아내도 그렇고 사실은 부모님 뜻에 따른 거였어.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버리고 새로운 삶 찾기도 하고. 저는 이제 상담할 때 그런 사람들을 또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사춘기 때 사춘기가 제대로 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청소년 때 올 때 제대로 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억누르다가 나중에 오면 그게 진짜 문제구나. 오늘 오긴 오는 거네요. 네, 오긴 오는 거예요. 고민의 과정이 있어야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고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부만 많이 강조하다 보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아빠의 측면에서는 엄마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조금 풀어 키우는 게 있는 게 괜찮아. 지금 놀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상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막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계속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고마워할 것 같지만 또 나중에 중학교 때 이제 자기가 꿈이 생겨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이제 꿈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작하려니까 해놓은 게 없어요. 그 부모님 원망해요. 왜 남들 학원 다닐 때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시켰냐 이런 식으로. 엄마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아빠도 다 아빠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고. 네. 결국에는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얘기만 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네. 싸우는 게 당연하다. 네.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네. 계속 싸우면서 균형을 맞춰져 가는 게 네. 아이를 키울 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아관도 그렇고 네. 교육관도 그렇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공동 육아를 하는 게 아이한테도 장점인 네. 거고 이 가족 측면에서도 장점인 거고 상대적으로 아빠가 많이 이제 안 했으니까 네. 아빠가 많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 얘기하는 거고. 제 말이 좀 많네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아, 우리 애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래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공동 육아를 하는 게 아이한테도 장점인 네. 거고 이 가족 측면에서도 장점인 거고